여러분들은 IQ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학생 때 학교에서 해본 IQ 검사가 대부분 마지막 검사일 텐데요. 사실 시험 성적은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지만 IQ 검사 결과는 혈액형을 잊지 못하듯이 머릿속에 한동안 깊이 각인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 높게 나오거나 반대로 생각보다 낮게 나온 사람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학교에서 실시한 IQ 검사 결과표가 나오는 날 생각보다 낮게 나와 부끄러워하며 결과표를 숨기는 친구들도 있었고, 역시 나는 공부가 적성이 아닌가 봐라고 쿨하게 합리화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공부랑 등을 지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면 평생 동안 훈장처럼 자랑하는 친구도 있었죠. 또 그런 친구에게 근데 학교 성적은 왜 그래? 라며 시비를 거는 친구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때와 다르게 요즘은 학교에서 IQ 검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지능지수로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IQ가 높으니까 넌 영재야 나든가, 우리 애는 IQ가 낮은 걸 보니 공부와 거리가 머나봐 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게다가 공부를 잘하는 데에 IQ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내심 알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IQ는 공부 실력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증명됐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결과지에 적힌 총 점수를 뜻하는 숫자만을 보고 낮게 나온 친구를 바보라고 놀리거나 심하면 괴롭힘, 따돌림까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또 점수가 낮게 나온 아이들 스스로도 본인이 머리가 나쁘다고 단정 지어버리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 문제는 못 풀 거야 라며 도전조차 하지 않는 부작용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학교에서 IQ 검사를 실시하지 않게 됐죠. 하지만 학교 필수 교육과정에 IQ 검사를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아이가 똑똑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IQ 검사가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우리가 초등학생 때 단체로 진행했던 지능검사는 레이븐 검사였는데요. 이 검사는 유추 능력을 중심적으로 평가하는 30분짜리 간단한 검사였습니다. 언어 이해력 등은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시각 정보를 지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만 평가하는 검사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능검사도 점점 발달됐고 이제는 더 많은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하면서 신뢰성이 높은 검사, 바로 웩슬러 지능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지능과 관련된 장애나 문제를 진단할 때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유일한 지능검사이기도 하죠. 자, 웩슬러 지능검사는 아이들의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총 4가지 분야의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10가지 정도 되는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 1시간 이상 걸리는 꽤나 복잡한 검사이죠. 게다가 검사는 전문가와 1대1로 진행되는데요. 검사 중간중간 아이가 집중을 못한다거나 딴 곳을 쳐다본다던가 한숨을 쉰다던가 이런 행동들까지도 전부 결과에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 검사보다 풍부한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전문가가 직접 해석해주는데요. 아이의 부족한 부분, 뛰어난 능력들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 부분이 부족하네, 보충 교육이 필요하겠어 라며 아이에게 맞는 학습 계획도 짤 수 있겠죠. 또 아이에게 적합한 직업도 알아볼 수 있어 진로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점수에 따라 딱딱하고 일률적인 해석만 적혀있던 기존 검사와는 달리 요즘의 IQ 검사는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해도 궁금한 사람은 따로 받으면 되지 굳이 학교에서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이해해야 하는 건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에 IQ 검사가 포함된다면 선생님들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교육하거나 지도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IQ 검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 지능인들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계선 지능인은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지능이 70에서 85점으로 지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겉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간단한 대화나 일상생활만 보고서는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친구를 만들기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통계적으로 100명 중 무려 14명이나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추정되지만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선 개인적으로 IQ 검사를 실시해 봐야지만이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우리 아이가 조금 늦은 거겠지, 괜찮아질 거야 라면서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고, 또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경계선 지능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실제로 웩슬러 지능검사는
경우에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3, 40만원 정도로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하지만 학교에서 단체로 IQ 검사를 진행한다면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굴하기 쉽겠죠. 또 지금은 너무 부족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IQ 검사, 하루빨리 학교 교육 과정에 IQ 검사가 포함됐으면 좋겠네요.